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 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 여기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난 챔스 경기 후 그는 PSG가 더 나았다. 가짜 9번으로 뛴 미드필더 선수가 한 명 더 많았고 그를 압박하기 어려웠다. 나는 PSG에 많은 공을 돌린다. PSG는 환상적이고 뛰어난 팀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수비수들도 있다. 엘리케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팀 내에서 자리를 잡은 이강인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높이 평가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소화하며 과르디올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대표로 활약했던 샤르보니는 이강인은 중요한 선수다. 매우 중요하다. 그는 미친 활약을 해낸다. 첫 번째 시도와 수많은 움직임을 없애버린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이 자리에 기용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 미친 선수가 필요하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슈퍼러브 축구 유튜버 팀이 발렌시아 훈련장에 방문하여 이강인을 유소년 때 가르쳤던 스승을 만났는데요. 이강인을 12세, 17세, 18세 때 가르쳤던 앙굴로 코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앙굴로 코치는 이강인은 항상 우상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12세 때 이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기술이 좋고 상대방을 쉽게 제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하며 진화했고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발렌시아 1군 선수감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환상적인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는 천재 선수란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 내에서도 항상 나이가 2살 더 많은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항상 업해서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 팀에서 유럽팀에서 스카웃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 국대에서조차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국적이민을 시켜려고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스페인 축구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많거나 흔할까요? 강인 선수의 천재성, 잠재성은 많은 레전드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등비등 선수였음 절대 외국인을 이민시키려고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강인만한 선수는 2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레전드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강인이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고 유상철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유럽 선수들은 기본기는 엉망인데 상대가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스페인 유수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뛰고 경기력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 평가할 때 기술이 좋고 빠르고 기본기도 훌륭한데 전술이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인이는 이를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인이의 부모님들께 적극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인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방송 후에도 UBFC에서 따로 교육했었고 결국 10살 때 스페인행이 성사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U20 월드컵 4강 김은중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보다 기본기, 개인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없다. 전술이해도 게임 운영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 특징이 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게임 운영 능력, 전술이해도 등이 탁월했고 탈압박과 드리블이라는 개인 능력까지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엘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 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 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엘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1일 확인됐습니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포함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당시 정 회장을 포함해 다수 실무자 및 임원에게 문체부 징계를 내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축구연맹 FIFA가 요구하는 협회 운영의 독립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원점으로 돌아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수로 꼽힌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정부 요구 시한인 3일까지 내려지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가리는데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지난달 23일 회의를 통해 문체부 처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만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 회장의 징계건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상엔 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이번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축구협회는 문체부는 감사 결과 발표에 이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3일까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허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 불공정성을 보완해 지난달 23일 선거를 치르려고 했지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원점이 됐습니다. 현재 선거운영위를 새로 꾸려 다시 선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